네, 안녕하세요. 대치아폴론의 최동선 소장입니다. 중3들은 마음이 급하시죠.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25년도부터 고교 학점제 그리고 2028 대입 개편안 이런 것들 때문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어머님들 고민도 많으시고 뭘 준비해야 되는가 대단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서울시 금천구나 또 용인시 가족센터나 또 일선 중학교들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나 대입 개편안과 관련해서 진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아서 설명이나 진로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많이 좀 나오는 질문들 중요한 포인트 5가지를 갖고 오늘 좋은 정보들을 좀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 고1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베스트 5. 첫 번째, 고교 학점제 하에서 어떤 고등학교를 가면 우리 아이가 좋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 대단히 많이 하시거든요. 한 문장으로 답변을 하자면 어느 고등학교가 유리한지를 고민하시기 전에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목 자사고도 있고 학군지에 있는 경쟁은 치열하지만 소위 말해서 입결이 좀 좋은 그런 고등학교들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실 텐데 그런 고등학교를 선택했을 때 과연 그 치열한 경쟁에서 우리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우리 아이의 성향이 뭔가 좀 능동적인 친구들도 있고 다소 좀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리 좋은 교육 과정이나 과목들 프로그램들을 깔아놔도 거기서 자기 주도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탐구를 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적극성이 부족하다면 그런 학교를 들어가는 게 오히려 의미가 없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어느 대학을 얼마만큼 보냈다 막 현수막이라든지 홈페이지에 이렇게 해놓는 어떤 그런 결과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에 붙는 경우도 있지만 또 거기 경쟁에서 좀 밀려서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훨씬 뒤에 숨어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11월 달에 아마 학교 설명회를 직접 가신 경우도 있을 거고 또 홈페이지에서 바뀐 2025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신 경우도 있는데 거기서 우리 아이의 어떤 진로나 관심사 관련해서 괜찮은 과목들, 괜찮은 프로그램들 설명해서 들어보니 이러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하겠다, 어떤 그런 비전들을 발견하셨다면 일단 그런 학교들을 선택하시는 것들이 대단히 좋을 것 같고요. 의외로 좀 많이 놓치시는 게 3년 동안 다녀야 될 학교이기 때문에 통학 거리나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기숙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턱대고 갔다가 아이가 이제 가족이나 부모님과 떨어지는 경험이 처음이다라고 하면 의외로 향수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데 우리 아이가 거기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게 또 힘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제가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과 상담을 해보면 이런 고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리 입학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보다 우리 아이의 성향과 심화 선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내신 5등급제로 바뀌는 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니까 이제 내신 부담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유튜브나 설명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는 1.0 안 받으면 상위권 대학 못 간다 이렇게 좀 공포심을 심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설명회할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등학교 1, 2, 3학년들은 진로 선택 과목에서 성취평가제로 평가하는 그런 과목 기하라든지 물리2라든지 고전익기라든지 이런 과목들에서 A, B, C로만 평가를 했었는데 이게 5등급제에 포함이 됩니다. 9등급제로 평가하던 거를 5등급제로 줄여서 1등급도 이제 10% 안에만 들면 되고 2등급도 누적으로 34% 안에만 들면 된다. 부담이 줄어든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5등급제로 평가하는 과목들의 개수가 늘어났어요. 약간 조삼모사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됐던 게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럼 아이들이 내신 등급을 챙겨야 되는 과목의 개수가 2학년 때부터 늘어난다는 관점에서 보면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내신 하나의 과목당 변별력이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내신 등급 숫자만으로 선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다. 그러면 뭐도 본다? 수능 등급도 봐야 되고 면접도 강화해야 될 수도 있고 이제 고교 학점제 개정 교육 과정에서 융합 과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과목들이 늘어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한 세특도 좀 더 꼼꼼하게 보겠다 이런 식으로 수시와 정시가 통합된 형태로 갈 수 있다는 부분. 그렇다면 아이들은 학습량과 더불어서 세특 생기부 활동량이 늘어나는 부담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1등급이 과거에 4%였는데 이제 10% 되니까 부담이 줄었다고 일단 느낄 수 있지만 공부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시면 이 정도만 하면 10% 안에 들겠다라고 측정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하면 4% 안에 들고 어느 정도 공부하면 10% 안에 들 수 있을까? 이걸 측정이 불가능해요. 결국 내가
1등급을 맞겠다라고 목표로 세운 과목에서는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하고 학습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1등급이라는 그런 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부담이 줄었다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번 겨울방학을 과목간 선행이라든지 주요 과목에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 좀 더 챙길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을 할애해서 전략적으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내신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